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내용들 기본서가 나오고 개정된 내용들 또 뭐 새로 추가된 것들 많아가지고 조금은 심란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심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전에 있던 이제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부분들이 작년에만 사실은 빠졌어요. 22년도에 기본서 개정하면서 새로 만들면서 빠졌었고, 이제 원래 있던 게 그냥 다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 나와서 계약자를 상대할 때도 평년 수확량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개념을 잘 이해를 시켜줘야 계약자 상대하기가 쉽기 때문에 필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냥 개정되어서 추가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과목부터 먼저 보고 조금 이제 새로 특강을 막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설명해야 될 것들은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개정 특강 무슨 총괄 부분이니까 다 하고 난 뒤에도 이제 이어서 조금 상세하게 이제 이어갈 강의들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먼저 하시고, 보험료 우리 산출시 쭉 들어왔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년 수확량 들어온 거 있죠. 품목별로 적과전, 가수사종, 그다음 종합가수, 그다음에 논작물, 벼, 나머지 밀, 보리, 그다음 밭작물, 그다음에 옥수수, 복분자, 감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부분 좀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할 거고요.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핵심하면서 병충해 증상 부분들 추가된 것들 못한 것들 따로 강의하도록 할 거고, 계약 인수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통적인 거 또 뭐 다시 이제 세부 품목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는 것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총괄 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거. 보상하는 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과목에 있던 내용들이 1과목으로 왔어요. 실은 저희는 2과목 강의를 하면서 이미 강의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인데 그냥 그게 1과목으로 와서 1과목에서 이제 핵심 요약 정리할 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없던 내용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에요. 2과목에 있던 게 1과목으로 옮겨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방제시설 판정 기준 추가, 방제시설 어떤 이제 방제시설인지 내용들 쭉 추가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 개정, 이거 항상 개정되죠. 작년에 개정됐었고 올해 다시 조금씩 개정이 돼요. 우리가 작년에 추가로 들어왔던 거는 10% 15% 개정이 됐었고, 저가전 종합위험에 40%형이 없는데 자기 부담 비율 40%형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올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과수사종 벼가 10% 15%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부담 농가 부담 보험료가 개정이 됐어요. 저가전 종합위험 35% 38%로 개정됐고요. 35% 38%. 벼 같은 경우는 44% 46%에서 저가전 종합은 30 건너뛰고 벼는 20 건너뛰는 걸로 35, 38, 44, 46 요거 개정된 거예요.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었죠. 표준 수확량 개념 정확하게 다시 들어오고 평년 착가랑 평년 수확량 산출식이 추가되더라. 왜 추가됐을까요?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보험가입 금액 뭘로 결정하나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란 말이에요. 기준 가격이라든지 표준 가격이라든지 가입 가격이라든지 여러 개로 나눠지고 있죠. 이 가입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느냐? 과수사종은 평년 착가량의 100% 내에서 결정하더라. 나머지 과수들 논작물도 어떻게 했어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더라. 그러면 그 평년 착가량이라는 건 어떻게 그러면 결정이 된 거야? 평년 수확량이란 건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자세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 품목별로 보험료 산정식이 전부 추가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보험료가 과수사종하고 벼만 예시로 들어왔고 실제로 시험이 둘 다 15준 15준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도 보험료 산정시 추가 부분 모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보험료 산정시 추가 공식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가전 종합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우리가 50%형과 70%형이 있죠. 70%형 선택 기준이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본소에 빠졌던 것뿐인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요? 3년 연속 3년 보험 가입한 거 보죠. 보험 가입한 거 보고 누적 저가 전에 차가감소 보험금이 결국은 손해율이 몇 프로? 100% 이하인 가수원만 70%형에 가입할 수 있고 50%는 이미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 복숭아 우리 세균 구멍병만 보장을 해주죠. 세균 구멍병 병충해 증상이 이러해요 라는 게 추가됐고요. 벼 역시도 보상하는 병충해 우리 흰줄, 벼도, 깨, 먹새 해서 암기법 배웠어요. 그 7가지 증상이 추가되었어요. 세균 구멍병은 간단하니까 오늘 다시 언급을 하고 갈 거고요. 벼 병충해 추가 증상 부분은 따로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의 부부장 특별약관 호도 있다고 했죠. 상세 내용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삭제가 되었어요. 이제 내용은 이런 특별약관은 있어요 라고 했지만 상세 내용 부분들이 삭제가 됐었는데 다시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방제시설 예시 사진까지 들어왔어요. 조수의 보부장 특별약관 단답형 5점짜리 문제 낼만한 문제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계속해서 우리 유자 양배추는 20%부터 시작된다고 누누이 외웠는데 이제 양배추 이제 15% 자기 부담금 추가됐다는 거. 시범 사업 시작된 지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15% 들어온 거예요. 특용작물 분류 기준. 특용작물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차인오오복 해서 우리가 암기팁을 외웠는데 차인오까지만 오복 버리세요. 오복 버리세요. 오복 어디로 가냐면 임산물로. 자, 그 오복에 오미자 다음에 복분자가 버리는 거예요. 인삼, 오디, 차인, 오만 암기를 하시고 임산물 7개 품목 분류 추가됐어요. 뜰분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구 주로 산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임산물은. 예전에 다 이 대추밤 산에 많이 있던 것들이거든요. 뜰분감 우리 밤조사 가보면 뜰분감 조사하고 많이 겹쳐요. 밤조사 쭉 가다 보면 뜰분감 그 분홍 리본 붙여져 있는데 노랑 리본 붙여져 있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산에 많이 있고 호두도 그렇죠. 복분자, 오미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표고버섯도 저 산에 우리 많이 재배하잖아요. 우리 온목 재배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암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고추 중비기 생산비 개수 준비기 생산비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 거라서 올해 그냥 또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5.6%였나요? 55.6%에서 54.4%로 변경. 해가름 시설 보험료 종별 위험 구분 요율 추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름 시설은 일종이 없어요. 일종이 없고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시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도 모두 이 종별 요율, 종구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가입 금액에 우리가 지역별 보험료율을 곱하죠. 그게 다 지역별만 아니라 종별 보험료율도 곱한다고. 지역별도 곱하고 종별도 곱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튼튼한 하우스인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진 건지 종별 요율도 곱한다는 거. 1종, 2종, 3종, 4종, 5종 나눠지고요. 이 해가림 시설하고 이 원해 시설 부분 종별 요율 값은 달라집니다. 올해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이에요. 3종이 1로 시작하고 원해 시설은 4종이 1이라는 거 그거 틀립니다. 해가림 제가 언급을 안 해놨지만 달라요. 해가림은 일종이도 없어요. 일종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해에 잘 견디게 튼튼하게 설계가 되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경량 철구조 아주 튼튼하죠. 일종 요율 상대도 0.7 요율 내려가니까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2종 보세요. 허용적설심 쌓이는 눈의 높이가 및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재해형 재해에 잘 견디는 설계 기준에 120% 이상 원래 100%가 딱 기본이잖아요. 120% 이상이라는 거예요. 0.8 보험료 할인되죠. 3종 100%에서 120% 미만 0.9 4종이 1이에요. 해가림 시설은 1종 1이라고 했습니다. 3종 1이라고 했습니다. 자, 4종 볼게요. 4종은
설계 기준 100% 미만이고 이제 추가됩니다. 허용 적설심도 추가되죠. 풍속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보세요. 허용 적설심 7.9cm 이상, 허용 풍속 10.5m/s 이상인 하우스. 여기는 설계 기준만, 내재형 설계 기준만 2종, 3종은 만족하면 되는데 4종, 5종은 뭐요? 허용 적설심 딱 다시 규정하고 허용 풍속도 규정했어요. 이건 이상, 미만, 7.9, 10.5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7.9, 10.5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가름 시설은 3종이 요율 상대도 1, 원의 시설은 4종이 요율 상대도 1 해서 위로 점점 더 작아지고 아래로는 플러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모두 같아요. 종별 요율 곱하는 거 같습니다. 종별 요율 곱하는 거 같고 지역별 요율도 곱하고 종별 요율도 곱하더라 라는 거 같고요. 농업용 시설물은 구분되겠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로 딱 각각 구분된다는 거. 부대시설에는 종별 요율이란 게 없어요. 잘 봐두셔야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종별이 같이 곱해지지만 부대시설은 종별 요율 없어요. 그냥 부대시설 보험 요율 곱해주면 되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 기간이 짧은 거 우리 단기 가입할 수 있잖아요. 단기 하우스들 있죠. 짧은 하우스들 이동식 하우스들 있죠. 단기 짧게 가입했을 때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붙는 거예요. 그때 단기 요율 적용 지수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 화재 이원 보장 특약일 때도 단기 요율 적용 지수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 할 때도 단기 요율 들어가고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인 기초 금액이 있어요. 1200, 25,000원. 저는 1202500 이렇게 암기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1202500 꼭 기초 산출 금액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줄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요율 가지고 오고요. 대물 인상 개수 이건 몇 억까지 보상을 받을 거냐 1억 뭐 3억까지 최대 3억까지 보상되거든요. 그래서 몇 억까지 보상 받을래 보상받는 금액이 클수록 인상 개수도 커지겠죠. 단기 요율 적용 지수. 결국 뭐가 들어왔어요? 종별 요율이 들어왔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도 들어왔고 됐나요? 그다음에 각각 지금 우리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그다음에 화재 보험, 그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까지 전부 보험료가 들어왔고 또 뭐가 들어왔냐면 사실은 이게 들어오면 또 뭐가 수재 위험 부보장 있죠. 우리 농업용 시설물이나 시설 작물에는 수재로부터 보장받지 않을래 하는 수재 위험 부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수재 위험 부보장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수재 위험 부보장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 위험 부보장 할인 조건을 준다고 하면 다시 수재 위험 부보장 할인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자, 그 다음에 시설 작물 품목별 인수 가능 제외 또는 세부 품목 추가된 거. 요거는 그냥 보면 되는 거라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사과대출 시범 사업 지역별 가입 가능 품종. 예전에는 시범 사업 지역이 여기에요 하고 부여, 청량, 전남, 영광, 충남, 부여, 청량, 전남, 영광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품종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1과목에서는 부유에는 품종 한번 봅니다. 황실 품종입니다. 황이 막 들어가네요. 천황 품종 크고 맛있으니까 우리 황제할 때 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황제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황실 천황입니다. 천황. 그다음에 영광은 대능 품종. 품종이 세세하게 따로 기입됐다는 거. 품목별 인수 제한 목적물 세분화되어서 추가 변경된 거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건 제가 가축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거나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에서 뭐 미만일 때 또는 아예 어느 정도 미만일 때 허가가 돼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신고만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없어서 훨씬 더 암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했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예전에 업방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만 사라졌다가 다시 추가된 거예요.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사 자기부담금 설정 방법이 틀려지죠. 왜? 축사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특약이었잖아요. 이제 주계약으로 바뀌었어. 주계약은 우리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 다 계산하잖아요. 보험금 다 계산하고 이 보험금 계산한 그에
자기 부담 비율 10%, 20%, 뭐 30%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볼게요. 여기는 없네요. 안 가지고 왔네요, 제가. 축사 같은 경우도 축사 자기 부담금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주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금 다 계산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다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우리 초과보험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보험이다 하면 비례보상 먼저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자기부담금 적용하고 비례보상이었잖아요. 이제는 비례보상하고 보험금 다 산정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 적용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 적용이기 때문에 순서가 예전에는 손자비가였다 하면 이제는 손비자가 이렇게 가입금액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비례보상 먼저 한다는 거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 자, 축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특약에서 보통약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금류 있죠. 가금류 유일하게 우리가 폭염이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있었어요. 가금이 그랬죠. 가금이 그랬는데 그 가금은 특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소나 말 같은 경우는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기타 자연재해 등 해서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폭염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안 했을 뿐이지 기타 자연재해 등 이렇게 돼서 폭염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딱 이렇게 기본세에 명시를 해놓은 거는 작년까지는 가금이 폭염이 주계약이었는데 이제 특별약관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는 원래 특약이었잖아요. 원래 특약이었고. 자, 그 다음에 사유급 허가 등록 기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살짝 봅니다.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아무래도 우리 많이 키우는 그 축종들 있죠. 소, 돼지, 닭, 오리. 소, 돼지, 닭, 오리는 되게 많이 키우고 보험도 많이 가입하는 거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4개 축종 잡아놓은 거예요.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 면적의 5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이 그래요. 등록 대상 한번 봅니다. 11개 축종입니다. 소, 돼지, 닭오리 그대로 갑니다. 이 허가 대상 이거 이하인 면적. 그러면 이 50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이하가 될 거고 나머지 사슴양, 거위, 칠면조, 메초리, 타조, 꿩 7개 축종은 등록 대상이더라. 그다음에 등록 제외 대상 한번 볼게요. 12개 축종이네요. 축종을 해서요. 4, 11, 12, 4, 11, 12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등록 대상 가금 중에 이 등록 대상 가금 여기 있죠. 거위, 칠면조, 메초리, 타조, 꿩 이 나머지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초리, 타조, 꿩 그 중에서 가금 중에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 결국은 그럼 등록 대상은 1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허가 대상은 50제곱미터 초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록 제외되는 1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50 초과, 10 이상, 50 이하, 10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5개 축종.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 말,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조 되겠습니다. 4개 축종, 11개 축종, 12개 축종. 50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초과해서 50m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등록 제한은 1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4, 11, 12 축종. 각각 축종 다 명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산용마비가 이런 거예요. 급성무창증은 이런 거예요. 대사성 질병은 이런 거예요. 정의 부분이 들어왔어요. 정의 부분이 들어오는 거는 한 번씩 단답형 문제들 막 묻거든요. 가로놓기도 묻고 한번 볼게요. 산용마비 일반적으로 분만을 하고 나면 체내에 칼슘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육 마비를 일으켜가지고 기립불능 일어나지 못하는 소 있죠? 이 되는 질병이다 라는 겁니다. 급성곡차증. 급성곡차증 우리 소한테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는 위가 4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막 차가지고 가스로 차갖고 막 위가 부푸는 걸 말해요. 부풀어갖고 터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 질병으로 변질 때는 부패 발효된 사료, 비 맞은 풀도 그러네요. 그다음에 알파파류 다량 섭취, 갑작스런 사료 변경들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 반추인의 이상 발효로 인해서 사료 변폐 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해서 가스가 꽉 차서 위가 터지는 현상, 그죠?
대사성 질병입니다.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질병.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단답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의와 이 설명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상하는 소리 중에 소만 한번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도 쭉 보셔야 해요. 소만 가져온 건, 소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보려고? 이 축사 보려고. 나머지도 전부 축사가 어디에 있다? 주계약 보통약관으로 왔다고요. 주계약으로 왔기 때문에 주계약은 내가 산출한 보험금의 20, 30, 40%잖아요. 보험금의 20%잖아요. 보험금의 0, 50%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 게 바뀌었다고요. 원래는 손해액 하고 자기 부담금 계산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손해액 계산하고 비례보상 있으면 비례보상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담금 계산한다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나머지 풍제, 수제, 설의 지지는 그대로 최저 50만 원 그대로 적용입니다. 나머지는 뭐 변경된 거 없죠.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양배추 15%형 들어왔다고 했죠. 요거 한번 양배추 15% 들어간 거 그대로 이제 기본세 있는 거 한번 가져왔어요. 실제로 보시라고. 방제시설 판정 기준. 방상펜은 펜 부분하고 기둥으로 나눠집니다. 뭐 펜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기둥은 이래요. 뭐 이런 것들. 6m 이상이에요. 180도 회전 가능해요. 됐나요?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는 서리 피해를 하기 위해서 살수 장치 뿌리는 거예요. 살수장치. 요 차박 같은 데 가면 많아요. 녹차밭. 방풍림이에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는 높이가 얼마 정도? 6에서 7m 이상이어야 돼요. 어떤 거? 영년생 침엽수와 상륙 한렵수가 5m 이상 간격으로, 이하 간격으로 쭉 둘러져 있어야 돼요. 이런 거요. 방풍망이에요. 방풍 크기 한번 보세요. 방풍망은 6에서 길이가 10mm입니다. 방풍망. 방충망입니다. 6mm 희야. 방풍망이 바람 맞는 거니까 제일 구멍이 크고요. 방조망 점점 더 진짜 작아지네요. 자, 방풍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방조망, 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죠? 방충망, 이렇게 되겠죠. 벌레 같은 거. 그래서 방풍망이 제일 커요. 방조망이 더 크네요. 방조망이. 자, 다시 방조망이 제일 크고, 방풍망, 그 다음에 방충망 이렇게 가네요. 자, 방조망은 10mm 초과. 이것도 똑같이 숫자가 같이 가네요. 10mm 초과. 자, 그다음에 방풍망은 6에서 10mm 됐나요? 그다음에 방충망은 6mm 이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6 초과 10mm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초과인지 이하인지 이상인지 이런 거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가림 바람막이. 우리 비가림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을 말하는 거고. 트렐리식 246선식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 뭐 트렐리식 이런 거 주로 어디에 뭐 사과나무 이런 데 많잖아요. 그다음에 사과 개별 지주, 복숭아도 있죠. 복숭아도 지주들 있어요. 사과 개별 지주. 그다음에 단감, 뜰분감 개별 지주. 등 및 Y자형 시설. 실제로 현장 조사 가면 지주 해놓은 게 다 달라요. 사과가 다르고 복숭아, 자두, 뭐 감귤, 단감, 뜰고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개네요. 이거 하나를 뺄게요. 2개 잘못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부분. 이거는 우리 이미 했던 건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가입 금액의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가수사정 같은 경우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가 있냐면 이것만 없어. 요거 나머지 같아.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다 가입금액의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에 소유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방제시설 없는 거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겠죠. 그래서 요것만 과수사정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나무는 방제시설 할인율 없습니다. 벼는 좀 특이하죠. 친환경 재배, 직파 재배일 때 할증률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피해를 더 입으니까 할증률이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 할증률이 있어가지고 친환경 재배 할증률 조건 얼마, 직파 재배 할증률 조건 얼마 있는데 조건이 실제로 우리 농지는 기계이양했다라고 돼 있는데 할증률 돼 있는 것만 보고 근데 기계이양하면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할증률 밑에 할증률 돼 있는 거 보고 막 바로 집어넣고 계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 병충해도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수사종, 농가, 부담, 보험료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라고. 납입보험료 보통은 다 납입보험료, 수음보험료에 50% 지원하죠. 또 이제 납입보험료에 50% 지원하는 건 뭐예요? 가축이 그렇죠. 가축은 순보험료다, 순보험료다, 영업보험료다,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나눠지지 않잖아요. 가축은 그렇지 않고, 자, 대부분 과수나 우리 농작물 밭잡률은 납입보험료, 즉 순보험료에 50%를 지원합니다. 근데 벼하고 과수사종, 적과전 종합위험 이 품목은 다르더란 얘기예요. 35%에서 60% 차등 지원하더라. 나머지는 변경된 게 없어. 그대로예요. 10%형이 35, 38 제가 3 기준이라 했잖아요. 35, 38 벼는 2 기준 44, 36 기준이라는 거 생각보다 진짜 적게 주죠. 10%형 35%밖에 안 주네요. 왜 그러냐면 그 사과배 단감 뜰분감은 보험가입 금액이 단위가 크거든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을 덜 해주겠다는 거예요. 덜 해주겠다는 거. 벼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 단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폭 완화되었고, 저가전 종합비용 가수사종 같은 경우는 폭이 많이 크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더 국가에서 그 지원받는 게 적으니까 나 이걸로 가입할게요 이러신 분도 있어. 이걸로 가입하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나중에 우리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뺄 건데 자기 부담 비율을 20% 빼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을 10% 빼는 거하고 20%는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나 보험료 좀 더 지원 받으려고 20%형 가입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거 설명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뭐예요? 부가보험료죠. 부가보험료, 운영비. 결국은 부가보험료 모두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죠. 정부에서 100% 지원. 자, 보험료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영체에 등록돼 있지 않아요 하면 미등록 농업경영소 등록 후에 보험가입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를 다시 암기합니다. 여기는 보장 수준에 따라서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벼는 44, 46, 50, 55, 60입니다. 그 가수사종은 35, 38에 50, 50, 60입니다. 벼는 한 단계씩 올라가지만 아니요. 가수사종은 10입니다. 10. 보세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 그렇지는 않죠. 착가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봅니다. 착가감소보험금 공식은 같아요. 착, 미, 자, 가, 보였습니다. 50%에서 70%. 50%형은 이미 선택 가능합니다. 70%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더라. 적과전 손해율이란 건 뭐야? 착가감소 보험금이 그죠? 착가감소 보험금이 내가 보험료를 얼마 냈는데 착가감소 보험금을 얼마 받았어? 이 손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란 말은 착가감소 보험금에 대한 손해율이란 얘기입니다. 적과전이니까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1과목에 지금 미보상 감수량이 빠져 있는데 약관에는 들어가 있는데 빼기가 들어가 있는데 약관에 빠졌기 때문에 뺍니다. 이거 수승될 거예요. 누미자가 이렇게 암기했는데 누자가입니다.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없어졌어요.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가격.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실제로 우리 가보면 미보상 적용 거의 안 합니다. 저가 전에 한 거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다 적용됐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안 해요. 자,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 만일에 착가감소 보험금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착가감소 보험금 받았으면 과실손해보험금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을 거예요. 만약 안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요거만큼은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 설정해야 되겠죠. 남은 손해는 가피자 공식 자기부담 비율 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평균 착가량, 평균 수확량인데요.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특강을 따로 할 거라서 개괄적으로 한번 드르륵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착가량. 우리가 평균 착가량, 평균 수확량 이건 뭐예요? 우리 과수원 거잖아요. 우리 5개년치 통계낸 거예요. 5년 거. 내가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
최근치 5년가 통계 낸 거예요.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때그때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한 과거 수확량. 과거 수확량 값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실제 수확량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 있잖아요.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평년 착가랑 평년 수확량은 우리 가손의 5년치를 통계내가지고 올해 우리 가손에 이거만큼 정도가 수확이 될 거야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준 수확량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내 개인 거 아니고 우리 지역의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지역은 통상적으로 요거만큼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확량이 이거예요 라는 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해는 내가 실제로 수확한 조사 수확량과 비교를 해갖고 과거 수확량, 즉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 과거 수확량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 공식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자, OD하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자 공식이 이래요. 자, 보험에 가입한 해죠. 이거 가입한 해죠. 5년 중에 가입한 해는 뭐요?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무지, 즉 평년 수확량을 과거에 내가 수확한 수확량 있죠. 수확량하고 평년에 50%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과거 수확량,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뭐요? 여기는 표준 결실수, 그다음에 평년 결실수 용어 쓰죠. 또 나머지는 표준 수확량이 되겠죠. 나머지 과수나 논작물들은 논작물, 밭작물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가입한 해는 내 과거 수확량, 내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가입하지 않은 해 1-5분의 y니까 이건 가입하지 않은 해 맞죠?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쓰는구나 라는 게 이게 그 표준 수확량, 우리 평년 수확량의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5분의 y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야. 이 공식은 실은 우리 산수의 산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배분 있죠? 배분 해보면 돼요. 보세요. 이 공식을 배분을 하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A 플러스 이거 볼게요. B를 요렇게 한번 배분하면 B 되죠. B 맞나요? B 다시 요렇게 계산하면 B 곱하기 Y 나누기 5 나왔죠. 다시 A 마이너스 A 됐죠. 마이너스 A 배분했죠. 다시 A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맞나요? Y 나누기 5 되겠죠.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B는 통일시키면 되겠죠. B 곱하기 1-5분의 Y 요게 이렇게 변경됐죠. 나머지 남은 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이나 여기에 있는 이 식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OD나 복분자 같은 경우는 1A 곱하기 5분의 Y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5분의 Y 하고 보면 곱하기 B분의 C가 없잖아요. B분의 C가 없고 나머지 우리 그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B분의 C 이 조정값이 있단 말이에요. B가 뭐냐면 B 한번 볼게요. B가 뭐냐면 표준 수확량,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C는 내가 올해 가입할 때 우리 지역의 표준이 얼마지? 올해 금년도 가입할 표준이에요. 이거 조정치래갖고 조정값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OD나 복분자 같은 경우는 왜 B분의 C가 없냐면 그 1이라서 그래요. OD하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평년 결실수나 평년 결과모집이 정해져 있어. 매년 OD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정해져 있고요. 표준 결실수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복분자 같은 경우는 2년에서 4년 사이에는 표준 결과무지가 5개더라.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평년 결과무지가 4개더라.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매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준값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조준값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OD 복분자의 평년 수확량 산정식 공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수나 기본적인 논작물,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 공식은 다른 게 아니라 같다.
보험에 가입한 애는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하는구나. 요것만 오늘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평균 수확량에 대한 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가전 종합이험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나머지는 같거든요. 아까 우리 그 논작물의 밀보리, 밭작물, 오수 제한 나머지 평균 수확량 다 같아요. 이거 OD하고 복분자하고 같아. 자,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 참 어려운데 거꾸로 하면 쉬워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몇 년치? 5년치. 5년치 과거 수확량의 평균을 이 기본세는 과거 평균 수확량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5년간 수확량 나누기 내가 몇 해 가입했니? 3년 가입했니? 2년 가입했니? 5년 가입했니? 요거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보세요. 평균 표준 수확량. 이거 역시도 표준 수확량의 평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워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표준 수확량의 평균. 자,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니까 가입하지 않은 해 몇 해인지 요거 가입 횟수 됐나요? 그다음에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 되겠죠. 수확량도 대부분 5 되겠죠. 5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볼게요. C는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됐나요? 그리고 이 과거 수확량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과거 수확량에는 과거에 내가 수확을 한 수확량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그 해마다 조사된 조사 수확량이 있을 거야. 맞죠? 수확량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하지 않고 또 비교를 합니다. 이 과거 수확량을 조사한 조사 수확량을 뭐하고 평년 수확량, 기본적인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의 50%라고 비교를 해서 내가 실제로 조사한 수확량이 평년의 50%보다 크다 하면 조사 수확량 이거를 과거 수확량으로 딱 봅니다. 평년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평년의 50%를 봐요. 이렇게 해서 과거 수확량을 5년치를 다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5년치 산출한 걸 평균 낸 게 이거 과거 평균 수확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막 헷갈려서 어려워하세요. 과거 수확량이 보통은 우리 종합가수, 논작물, 밀보리, 밭작물 대부분은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 비교해서 조사 수확량, 평년의 50%와 조사 비교해서 평년의 50%가 크면 평년 수확량 50%를 용어를 쓰는데 감귤 같은 경우는 이 조사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따르게 씁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조사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봐보세요. 부동구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잖아요. 감귤은 여기서 앞에서 부동구가 2개 붙어요. 그리고 뒤에서 부동구가 하나 이렇게 붙어요. 밑에 등호 표시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근데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고가 있을 때는 뭐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해요.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이때는 표준 수확량의 1.1배에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라고 되고 되었어요.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그다음에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 착가수 조사를 하잖아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없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조사했나요? 착가수 조사에 착가수 값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고가 있을 때만 과중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중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착가수 조사한 값에다가 평균 과중 곱해버린다고요. 포도, 복숭아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왜 포복자 다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다 하는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평균 과중을 곱해요? 네. 포도하고 복숭아는 평균적인 과정이 이제 정리가 좀 됐어. 그래서 이 품종은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다 정리가 되는데 자두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자두만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는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과중 쓰더라. 그리고 옥수수만 유일하게 표준 수확량의 세식 시기 지수로 산출하더라.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가지고 보험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서 표준 수확량의 제식 시기 지수로 평년 수확량 사용하더라. 요거 좀 봐주시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 좀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순수대로 차근 하면서 그때 좀 이해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그렇구나. 별로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한 줄기에서 쭉 이어지는 원리는 같구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실제 수확량을 쓰는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 수확량을 쓰는구나.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하는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표준과 평년을 비교해서 1.1배 중 큰 값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제일 처음 신규 가수원 있죠. 신규 가수원 우리 가수원에 평년 수확량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신규 가수원인 경우에는 그죠?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합니다. 평년 수확량의 100%. 그런데 그 중에 평년 수확량의 100%를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거는 실은 이제 7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70%만. 그게 뭐냐면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팥, 살구, 사과대추, 유자인데요. 지금 기본세에는 팥이 누락되어 있고 사과대추인데 대추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는 그렇게 합니다.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한도란 게 있어요. 내가 평년 수확량을 계산해서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우리 지역의 표준 수확량 있죠. 내가 올해 우리 가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 평균. 그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도 체크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평년 착과량 같은 경우 저가전 종합비용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용어가 다르거든요. 자,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식에서 B분의 C 하면 나머지 이제 과수나 그 밭작물이 된다고 했죠. 근데 평년 착과량 같은 경우 공식은 같아요. 공식은 같고 뒤에 B분의 C가 아니고 D분의 C죠. D분의 C라는 게 달라요. 그럼 한번 볼게요. 나머지 우리 종합과수나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란 게 있는데 우리 저가전 종합비용 생각해보세요. 과수사정. 우리는 뭐 조사하나요? 저가 착과수 조사하잖아요. 저가 착과수 조사가 우리 과수원의 착과수잖아요. 그래서 저가 5년치 저가 착과량 통계 내는 거야. 5년치에 보험에 가입한 애는 5년치 저가 착과량 통계 낸 거, 평균 낸 거 가지고 학비 가지고 오고요.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눠주고 A, B는 똑같아요. 표준 수확량 그대로. 그리고 가입한 애, 가입하지 않은 애, 그죠? 가입한 애는 저가업 착화량,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 가져오고, 자, 이 조준값이 D분의 C예요. C는 볼게요. 가입하는 애 기준 표준 수확량. D는 아까는 뭐예요? B분의 C가 이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C는 내가 올해 가입하는 표준 수확량이었잖아요. 근데 이 과소사정에서는 기준이란 게 붙어요. 기준 이게 붙어. 왜 그러냐면 이 가수사정에는 이 표준 수확량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배 방식 중에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밀식 재배가 있었어요. 반밀식 재배가 있었어요. 일반 재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죠. 밀식 3년 이상, 4년 이상, 일반 재배 5년 이상.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그리고 단감 뜰봉각 같은 경우 5년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기준이 되면 이 일반 재배가 기준이 돼야. 그래서 일반 재배 값 이게 기준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고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 차이.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소식 재배라는 걸 썼는데 소식 재배가 우리 사과의 일반 재배하고 같아요. 일반 재배. 그다음에 단감 뜰봉 감의 표준 수확량표 표준 수확량 그대로 보면 돼요. 보면 되고. 자, 밀식 재배는 나중에 실무 가서 암기를 하시겠지만 이 곱사 미만입니다. 미만. 자, 반밀식은 2곱사 이상이 되겠죠. 2곱사 이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재배는 3곱 5입니다. 3곱 5. 주간거리, 열간거리. 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6을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무에 가서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과소사정 평년 착과량 보면은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 비율이 있는데 대상 품목 사과 3년생은 50%, 4년생은 75%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 재배라고 했잖아요. 일반 재배. 근데 밀식이나 박밀식 재배도 있잖아요. 내가 3년짜리 가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밀식은 3년짜리부터 가입하니까 3년생 가입했어. 그럼 3년생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생이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밀식 재배는. 그래서 실제 우리 일반 재배를 했을 때 사과의 표준 수확량 값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적용하는데 나는 3년짜리인데 일반 재배는 5년인데 5년짜리 거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생일 경우에는 이 일반 재배 5년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의 50%만 그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고 4년생이다 그러면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값의 75%만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게 있었죠. 과거 수확량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에 50보다 클 때는 뭐 했어요? 조사 수확량을 해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에 5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평년에 50%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도가 있었단 말이야. 이 기준치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 저가 착가량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것도 상한 한도가 있어. 자, 평년 착가량의 300%를 상한 넘을 수 없더라. 하는 평년 착가량의 30%를 내려갈 수 없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준치도 다 있어. 몇 개년 중에 5개년 중 3년 이상이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기라고.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돼서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넘어가세요. 지금 제가 이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과거 수확량 한번 봅니다.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의 50%보다 커요 하면 조사 수확량을 씁니다. 자, 평년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더 작아요 하면 평년의 50%를 씁니다. 됐나요? 앞에 제가 잘못 이렇게 설명했나요?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죠? 여기 맞아요. 자, 감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사 수확량이라고 했죠. 근데 대신 등호가 여기에 붙어요. 요것만 달라요. 자, 이럴 때는 평년에 조사 수확량을 씁니다. 자, 평년에 50%가 커요. 한 평년에 50%를 씁니다. 그 차이. 그리고 포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무사고일 때, 나머지는 무사고일 때 평년에 50%,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배에서 큰 값을 씁니다. 라고 했는데, 포도복숭아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착가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착가 조사 한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평균 가중 한 값을 과거 수확량 값으로 가져오더라. 그거 했던 신규 가입일 때는 무조건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라고 했는데, 표준 수확량의 100%안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70% 세일해요. 팥살구 사유 이런 건 그렇다고요. 요거 암기. 그리고 평년 수확량 산출하고 나면 다시 한도 있어요. 표준 수확량의 그 당의 표준 수확량의 130%가 한도더라. 문제 풀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고 혹시나 삼수를 하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공부하셨고 작년에 또 공부하시면서 개정 되기 전껏 미리 공부하고 개정 후고 공부하신 분들은 평년 수확량 공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정리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짜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개정 특강 강의 평년 수확량 특강 강의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예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표준 결과물지는 포기당 2년에서 4년은 5개다. 포기당 5년에서 10년 4개다. 이것도 지금 기본수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있어야 돼요. 자, 복분자 어디 같고. 복분자 어디도 같아요. 조사 결실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수확량이잖아요. 실제 결과물지하고. 이게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결실수의 50% 이게 평년 수확량의 50%잖아요. 조사가 크다라면 조사 가져옵니다. 자, 평년이 크다면 평년의 50% 가져옵니다. 요거 같습니다. 개념 같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험사고 미발생했어요. 표준결실수, 평년결실수 비교해서 110%에서 큰 값. 복분자는 결과무지를 쓰니까 평년 결과무지, 표준 결과무지 비교해서 110%에서 큰 값. 됐나요? 결국은 보험사고 발생했다면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비교해서 큰 값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디나 복분자일 경우는 실제 결과무지수와 평년 결과무지수 50% 비교해서 큰 값. 오디 같은 경우는 조사 결실수와 평년 결실수의 50% 비교해서 큰 값.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논작물 하나 다른 거. 우린 지금은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암기할 때 우리 공식을 보면 아빠 되잖아요. 아빠. 그다음에 이 공식 한번 볼게요. 지금 아빠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적과 착가량도 보세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다 이렇게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빠다가 뭐냐면 아빠다가 논작물이에요. 논작물은 뭐가 추가되냐면
보통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잖아요. B 마이너스 A인데 이 표준 수학량인데 논작물은 표준 수학량을 구하는 게 다른 거하고 논작물의 벼만 다르단 말이야. 벼는 뭐 가지고? 기준 수학량 가지고 한단 말이야. 지역별 기준 수학량. 기준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준 수학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게 그냥 표준 수학량을 산출하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빠다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됐죠? A 플러스 요거 요렇게 B 곱하기 D가 가입별 지역별 기준 수량에 자 우리 지역별 기준 수학량의 보정 개수를 곱한 게 우리 표준 수학량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논작물 우리 표준 수학량 산출하는 거는 그 기준 수학량이라는 용어를 기준 수량이라는 용어를 표현했을 뿐이고, 보정 개수는 우리가 재배 방식, 재배 양식, 뭐 친환경 재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배 방식만 빠져 있어. 재배 방식에 우리가 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재배 방식만 빠져 있어요. 뭐 그죠? 친환경 재배 요것만 있죠. 재배 방식만 빠져 있어. 재배 방식만. 그다음에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재배만 있네요. 재배 양식만 있죠. 여기는 재배 방식은 빠져 있고, 그다음에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재배 보존 개수만 곱해요. 그래서 보통 C 값 이게 보존 개수이고 D 값도 보존 개수인데 D는 그냥 보존 개수를 줘요. 과거 있었던 평균 보존 개수. C는 가입년도 보존 개수인데 이 보존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품종 에 대한 그 보존 개수, 이양 일자에 대한 보존 개수, 친환경 재배에 대한 보존 개수, 요걸 곱해 가지고 보존 개수를 산정합니다. 품종도 뭐 양이 많이 산출되는 품종이 있고 병충해 튼튼한 품종이 있고 이런 거 따라서 1, 뭐 약한 거는 이제 0.9, 0.8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양 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 다를 거고요. 친환경 재배, 일반 재배 있겠죠. 일반 재배가 1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재배 0.9하고 좀 더 작아지겠죠. 이 보존 개수에 따라서 가입연도의 보존 개수를 결정하고, 그래서 C 값을 암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C는 품종이랑 친하다 이렇게 암기해요. C는 품종이랑 친하다 이렇게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재배 이렇게 곱해서 나중에 암기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배워보기로 하고요. 아빠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그럼 논작물 벼만 지역별 기준 수량을 곱해주는구나. 이것만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B분의 C, D분의 C. D분의 C가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같지만 거기는 기준 표준 수학량 과거 거 현재 거였다 하면 여기는 보정 개수가 오는구나 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복숭아 세균 구명병 들어왔다고 했죠. 세균 구명병 어떤 거? 주로 잎에 많이 발생하고 과실에도 많이 발생해요. 세균 구명병은 과실에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젖모양, 우리 복숭아 사면 이런 젖모양 있는 거 많이 봤죠. 유일하게 보상해주는 거 세균 구명병. 세균 구명병과 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게 순나방병이에요. 순나방병은 좀 더 넓게 이렇게 분포하고, 이런 좀 더 조그만 점들이 막 주근깨처럼 있는 거예요. 자, 수지침의 적자색 내지 갈색, 수침상에 자, 조직이 떨어져 나오고 구멍이 생기고, 그죠? 한번 보세요. 쭉 황색을 띄었다가 흑색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녹황색으로 띄게 됩니다. 녹황색 띄는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런 거, 요런 거. 그다음에 세균 구멍 가갖고 이게 세균 구멍병인지 순나방병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균 구멍병에 대한 정의를 쭉 병징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조수의 부부장 특별약관 호도에 관한 부분이죠. 조수의로 인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건데. 당연히 보장받는 거잖아요. 근데 조수리라는 거 난 보장 안 받을게 라는 거예요. 어떤 과수원이 방제시설이 기본적으로 호두는 80% 이상 설치가 돼야 돼요. 방제시설이. 호두는 방제시설 설치 안 되면 딸 게 별로 없대요. 막 우리 청설 이런 게 많이 먹어가지고 80% 이상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방제시설 아예 없어. 적용대상 잘 보세요. 방제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 그리고 방제를 위한 시설이 과수원 전체 둘레 80% 미만이래. 또는 조세를 나무에 설치한 것도 나무에 설치한 방제시설도 80% 미만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방제시설에 어떤 게 있는가? 목채끼가 있고 올무, 강모형, 원통 모형이 있네요. 강모형이 아니고 갓 모형입니다. 갓 모형. 갓 모형 올라가다 이렇게 받쳐서 못 올라가겠죠. 올무는 올라가다 목이 끼겠죠. 자, 목채끼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전기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원통도 뭐예요? 미끄러우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과목 부분은 또 내용이 좀 많이 되니까 이 과목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과목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1과목 끝나고 2과목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조금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 평년 수확량, 평년 척가량 부분 상세한 강의 좀 이어가도록 해서 평년 수확량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가지고 평년 수확량 문제 넣으면 득점할 수 있도록 강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평년 수확량 문제는 4회 때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만 없어져서 출제가 안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올해 무조건 출제가 된다 안 된다. 5점짜리 아니면 15점짜리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필히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되고 평년 수학량 문제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